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오는 3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019년 약속한 도비 지원과 국비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디지털 플랫폼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선 홍보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안 시민의 16년 수건이었던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천안TV 송년대담에 출연한 박상돈 천안시장이 다가올 새해에는 새 희망을 품고 천안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생존 방법을 강구하던 자영업자들이 새벽 5시부터 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민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첫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가올 3월이면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일원에는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시설인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도비 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시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 공사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400억 도비 지원 확약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충남도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우리나라 축구 발전의 새로운 초석이 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입장면 가산리에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2024년 문을 열 예정인 이곳은 현 파주 NFC를 대체할 곳으로서 각급 국가대표팀들의 훈련이 진행되고 천안 시민들에게도 일부 개방돼 지역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립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쓰인다는 것인데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할 천안시로서는 국도비 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도비 확보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아쉽게도 당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를 통해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했지만 이때는 예산 편성이 모두 끝났던 시점이어서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에 대한 국비를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이제 주는 거는 거의 확정을 줬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부 예산 순기보다 투자 심사가 통과가 늦었어요. 박완주 위원님이나 문진석 이정문 위원님을 통해서 이제 쪽지 예산까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관철을 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루트를 통해서 반영 요청을 내서 후년 예산에는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2019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약속한 도비 400억 지원 약속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 속에 축구종합센터 관련 내용은 없었고 때문에 다가올 추경 예산에서 400억 중 일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투자심사를 이번에 올려요. 그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원료가 좀 결정될 것 같고요. 이번 11월 31일에 실외체육시설 부분이 이제 통과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끝난 시점에서 통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경 때 이제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서면 천안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돼 대한민국과 천안시민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올해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전국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 선대위를 조직해 사이버 공간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디지털 플랫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선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도당은 이명수 위원장과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이호진 충남 디지털 플랫폼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디지털 플랫폼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대변인 윤택한과 대변인 정교한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 쌍방이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도당은 도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권 교체기를 앞서 열어나가고자 오늘 여러분께 디지털 플랫폼 선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소위 언택 시대, 비대면 시대에는 사이버 공간을 지배해야 선제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선대위를 먼저 출범을 시켜서 창의적인 대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번 디지털 플랫폼 선대위 발족을 통해 유튜브 공식 채널과 틱톡 및 아프리카 TV 등에서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고 도민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디지털 선거전에서 압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천안TV 이연자입니다. 천안 지역에서 수도권 전철이 운행을 시작한 지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하는 것, 천안 시민이라면 모두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전철 이용 후 천안 시내버스로 환승하려는 시민들은 그동안 수도권에서처럼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천안시가 다가올 3월부터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에 대한 환승 할인을 시행해 시민들의 오래된 수건을 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천안 시민들의 16년간 수건이었던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의 환승 할인 제도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천안시는 이른바 천안형 환승 할인 시행에 최종 합의하고 환승 할인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시민들은 경부선 평택역에서 천안역 구간, 장항선 천안역에서 신천역 구간을 이용한 후 천안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광역전철의 기본 운임인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기존 수도권 전철에서 쓰이는 모든 교통카드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광역전철의 운행 구간은 천안 지역까지 확대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의 환승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시내버스 혁신 추진 TF팀을 구성하였고 올해 4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상을 추진한 결과 우리 시는 수건 사업이었던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천안형 환승 할인제는 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친 후인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 11개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등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은 천안시의 대중교통이 이번 환승 할인제를 통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과 함께 수도권 전철역 5곳을 보유한 아산도 1월 1일부터 충남형 환승 할인제로 명명된 환승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천안시의 제도와는 약간 다른 충남형 환승 할인제에 대해 지우석 기자가 이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아산시에서 도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충남형 환승 할인제는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아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광역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산시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 평균 약 5천여 명으로 환승 할인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약 22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 문제는 아산까지가 2008년도에 이제 수도권 전철이 개통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수도권을 통행하는 시민들하고 대학생이라든가 그 직장인들이 이런 어떤 환승 책에 대해서 좀 민원을 좀 제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시행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낸 부분이 경제성이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 환승 할인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생각하에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됐고요. 수도권 전철역을 5곳이나 보유한 아산 시민들이 이번 환승 할인 제도를 통해 얼마나 더 발전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로 진출하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치위생학과 재학생 54명은 최근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전원이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백석대 치위생학과는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도 이른바 CSI라고 불리는 경찰청 과학수사 요원 특채 명단의 16명이 이름을 올리며 과학수사 인재 양성에 있어 최고의 교육기관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특히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은 최근 5년간 총 68명의 과학수사 요원을 배출하면서 자타공인 우리나라 CSI를 선도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보궐선거로 제8대 천안시장에 취임했던 박상돈 시장이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천안TV 특별 대담에 출연해 새해 각오에 대해 전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도 천안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연말 천안TV 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송년특집 대담에 출연해 천안시는 빈틈없는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기업 유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도시재생 사업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내며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초중고 학생들과 아동, 그리고 백신 접종을 했지만 3개월이 경과한 60대 이상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어책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지침 준수라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아직까지도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성원해 주시고 또 이런 방역 지침을 잘 지켜와 주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1월 중순 이전에 가닥이 잡힐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이제 그 따뜻한 봄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함께 가지시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통 시스템과 관련해 3월에는 천안시민 수건이었던 천안형 광역전철 환승 시스템을 도입해 누구나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까지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통합주차 정보 시스템 등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는 줄 알았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많은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안의 대표적 상권인 두정동의 상인들이 밤 9시까지 영업 후 이튿날 새벽 5시에 문을 열겠다면서 이를 통해 어려움을 타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전국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자 그동안의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장업자들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천안시의 대표 상권인 두정동 3점과 상인회가 이를 타파할 묘책으로 새벽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기존 영업시간대로 운영을 하면 이곳의 월세를 감당하기도 벅찬 것이 사실이며 점주는 물론 직원들까지 함께 힘들어져 고육지책으로서 이 같은 방법을 강구했다는 게 상인회의 설명입니다. 새벽이라도 열자 이렇게 해서 자기 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동참하고 있어서 두정동 상권 내 업장이 7개 정도 돼요. 7개 정도 되니까 그 식구들이거든요. 다 식구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온 가족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며 천안을 비롯한 전국의 상인들은 저마다 생존 방법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 역시 이들의 어려움과 방역 지침 사이에서 무조건적인 제한보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청사 1층에 마련된 다움 아트홀에서
당진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회원들의 작품 35점을 전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관 이후 4번째 전시인 이번 전시는 문인화 6점과 민화 4점, 보테니컬 6점, 서예 6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오는 7일까지 선보입니다. 김명선 의장은 다음 아트홀에 대해 도내 예술인들이 더 많은 작품을 선보이고 도민들은 예술품을 감상하며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남아산 FC 18세 이하팀 감독의 조진수 감독이 새롭게 선임됐습니다. 건국대를 졸업한 신임 조진수 감독은 제주와 울산 등지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K리그 통산 118경기를 소화한 공격수 출신으로 2013년에는 태국 프로축구에서 해외 무대를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2015년 우석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조 감독은 2019년 FC 안양 18세 이하 수석 코치를 맡으며 제21회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조진수 감독은 그동안 선수와 지도자 시절 느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지도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산시가 올해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시가 총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시는 정부 미지원시설 수납 한도액을 정부 표준 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해 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보조율을 모두 동일하게 80%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 환경 개선비 지원을 기존 만 3세에서 만 5세로 확대하고 보육 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최저 시급 단가를 상향시키며 가정 및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 교육 환경 개선비 5만 원을 신설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산시의 이번 정책이 민선 7기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TV 초대석 2022년 첫 시간입니다. 올해 첫 시간에는 천안 지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송토영 천안교육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천안교육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2021년 한 해를 보낸 소감 먼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천안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토영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동안 2021년도에 우리 천안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학면에서 도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 몇 분 말씀드리면은, 천안에는 자율 방범대가 있고, 또 모험 택시 운전자가 있고, 녹색 어머니회, 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많은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하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교육은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더욱 전인적인 교육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학부모들이 계실 것 같아요. 천안 지역의 학교 방역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천안 우리 교육청과 시청이 방역에 대해서 시장님과 또 국과장님과 계속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 소상인들을 위하여 해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의 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중요한데 그로 인해요 학교에서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활에 종사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학교에 코로나가 확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충청남도 교육청과 천안시청과 천안교육청은 일주일에 2번씩 본청과 화상회를 합니다. 그리고 천안시청 시장님과 과장님, 국장님과도 대책회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거나 또는 과정생활을 할 때 이 방역을 누가 할 것이냐. 학원도 있고 또 가정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걸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널리 전파돼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어려웠던 점들은 우리 수능을 봐야 하는데 일부 그 재수생들, 학생들이 학원과 비슷한 기숙형의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네. 많은 학생들이 그 확진이 되어서 수능을 아주 어렵게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지역에 있는 의료 병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교양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수능을 무사히 잘 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엊그저께 그 중학교 배정이 끝났거든요. 배정하는데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한 90% 정도는 되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다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체험 활동을 할 수 없겠지만 민, 관, 사 모두 모여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다짐했던 천안교육지원청의 중점 사업은 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한 좀 설명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천안교육지원청의 가장 중요한 중점 사업은 학생들이 이제 다양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제일 첫 번째가 소통하는 능력,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토의, 토론, 독서, 교육 활동에 활성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발표하거나 논술대회는 크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수업별로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선택해서 읽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통하고 논술대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천안 현재 학생들은 이 독서 인문학 쪽에도 많은 대회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육 쪽인데요.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이 개청 이래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서 최고의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충청남도가 등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전국 1등 정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예능 교육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극 대회와 또 음악회 대회를 무사히 치렀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는 마을 공동체에서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학생들이 음악적인 재능은 있지만 비싼 고가의 악기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가정에 있는 그 악기 자녀들이 공부하거나 배웠다가 쓰지 않고 집에 있는 악기를 행복한 그
마을 센터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악기점에서 수리를 해서 지역 아동센터에 기증을 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그 악기를 가지고 본인의 재능을 뽐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잠자는 악기를 깨워서 잠자는 재능을 키워라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5층에서 작은 음악제를 한 것이 예능교육의 큰 하나의 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천안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도선트는 사업을 했습니다. 도선트는 사업이라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명화를 보고 해설사로 훈련을 시키고 발표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명화를 학교 복도에다 전시해 놓고 학생들이 그 명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에게 도선트로서 사업을 하는 것, 이러한 그 예능 교육도 같이 더불어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스마트 교육이나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이나 학부모, 주민들은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학부형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저는 봉서중학교에 40억을 들여서 AI 꿈 키움터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부터 교육과정에 AI 교육과정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려면 학교인 선생님이나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아셔야 2022년 교육과정 편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모셔놓고 연수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센터 주민들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연수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센터 학생들도 같이 와서 배움을 잘 만들어주고 가족 캠프도 운영하면서 공이 천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AI에 대해서 기본 소양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참 값진 성과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충남도 내 다른 시군과 좀 비교를 했을 때요. 천안교육지원청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천안 AI 꿈 컴퓨터는 충남 최초, 전국 최초로 우리 천안에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저희들이 개소식을 하고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충청남도 교육감님한테 그 발표를 하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교육감님이 국회에 가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365 환경 운동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AI 교육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이 AI 센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음 국회에서 의회 상정한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환경 365 운동은 다른 시군도 열심히 했지만 천안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후원금도 내고 또 더 나아가서 학교 교육과정에도 이 365 운동을 도입시켜서 지금 현재 초중고 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네. 천안 교육이 다른 시군보다 더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의 교육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2021년 신축년에 저희 천안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이민년에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교육가족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를 호랑이처럼 아주 이겨내서 모든 면에서 우리 학교와 직장과 기업과 과정 모든 것이 코로나부터 해방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으로 돼서 우리 학생과 학교가 더욱더 전인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2021년 우리 천안 교육을 위해서 도움 주신 여러 기관과 단체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2년 새해와 가정, 직장, 개인 건강과 행복,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장님이 함께하는 천안교육이 이민년 새해에는 호랑이처럼 힘찬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보다 건강한 한 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진 외목마을의 일출 보시면서 희망찬 새해를 함께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